네, 안녕하세요. 리치걸스 유캐너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구독! 저는 리치걸스 연아입니다. 오늘 촬영하는 이 시각 바로 8월 30일 8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드디어 8월이 다 갔어요. 와. 8월 한 달 동안 좀 힘드셨죠? 아무래도 좀 여러 가지의 일들이 있었는데 오늘 전문가분들과 함께 이 이야기들 하나하나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 드릴게요. 업사부님과 유창희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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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8월 마지막 날이에요. 좀 소감이 어떠신가요? 이번 달은 너무 힘들었어. 너무 힘들었어요. 최근 2년 중에서 와, 힘들었던 달이 이번 달이 그러니까요. 두 번째 안에 드는 것 같아요. 네. 살아오면서요? 최근 2년. 최근에 최근 2년 2년 동안. 사이. 2년 중에 2년 중에. 그러니까요. 그 변동도 컸고 네. 뭐 할 일도 좀 많았고, 할 일도 많았고. 저 개인적으로도 좀 어. 이래저래 할 일도 있고 하다 보니까 네. 그러네요. 어떻게 보면은 날도 많이 더웠는데 아. 열대야에 시달리면서 참 힘든 한 달이 지나갔다. 그러니까. 그런데 대신에 9월이 되면 또 이제 추석도 있고 네. 맞아요. 조금은 한숨 돌릴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맞아요. 싶어요. 이렇게 지금 8월 한 달 동안 지금 전문가분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힘들고 약간 그 극변하는 주식장을 다 견뎌내셨잖아요. 9월에는 어떤 전망을 좀 세우면 좋을지 같이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겠고요.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폭락장이 왔던 그 8월 5일부터 유창희 대표님 만나면서 시작했던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8월을 이렇게 함께 하니만큼 네. 또 오늘 이 전략 잘 세워보면서 또 같이 미래까지 꿈꿔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8월 한 달 한번 요약을 해볼게요. 한 8월 한 2일에 약간 뭐야 하면서 떨어졌었잖아요. 그러면서 5일날 막 서킷 브레이커 발동되고 뭐 어떻게 손 쓸 수 없을 정도로 정말 폭락장이 왔었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그 폭락장이 좀 거의 다 만회가 된 모습인 것 같고요. 그랬는데 어제였죠.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아침 새벽에 나오면서 더 잘했어야지 이런 시장의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좀 살짝 또 변동성이 있었거든요. 8월 한 달 좀 시장에 대한 좀 정리를 좀 두 분 해주시죠. 일단 사부님부터 해주실까요? 뭐 지나간 건 이미 지나간 거라서 지나간 건 뭐. 굳이 이제 잘 대응했으면 되는 거고 네. 지금 이제 그 8월과 9월은 매우 많이 다를 것 같아요. 예, 그래서 8월에는 이미 큰 폭락도 있었고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임계치에 와 있는 것들 한 번은 치우고 가야 해 하는 것들이 한 번 치우고 갔다. 7월 한 중순 정도에 신용잔고가 20조 원이 넘었던 것들이 네네. 뭐 그렇게 폭락이 있으면서부터 한 17조 1천억 원대 이렇게 돼서 3조 원 정도 일단은 임계치에서 이거 뚝이 무너질 것 정도로 급하게 방류를 한 느낌이에요. 어쨌든 그런 작업들이 있어야지 다시 제대로 가려고 할 때 방해물 없이 갈 수 있는 것. 그러니까 막상 그때 폭락이 들어왔었던 이후 경기 침체, 뭐 엔캐리 청산, 그다음에 뭐 전쟁 요 부분이었는데 세 가지가 지금 다 그렇게 썩 중요한 이슈가 안 돼 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게요. 흘러갔네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러니까 약간 음모론적인 부분들에서 네. 이거 뭔가가 쳐내야 될 것들을 악성적으로 이제 고름이 있는 걸 좀 짜내야 되는데 그 명분이 좀 필요했던 것 같다. 그래서 한번 그런 이유들로 빡 짜냈고 다만 이제 9월에 그러니까 8월 5일날 으악 나왔던 게 네네. 8월 2일날 있었던 그 7월의 실업률이잖아요. 실업률, 네. 그래서 뭐 샤메 법칙에 걸렸네 해가지고 으악 하고 나왔고 이게 알고리즘들이 사람이 막 던져서 막 팔려서 네. 급락이 한 게 아니라 기계가 막 알고리즘에 의해서 던져버리니까 인정사정 없이 사람이 아닌 그 잔인하게 매도가 나왔다 이런 얘기도 있었었고 그럼 이제 우리가 준비하면 됩니다. 9월 6일날 또 실업률 발표 나오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8월 발표보다 9월에 발표되는 실업률이 악화되지 않았다. 왜냐면 이제 신규 실업당 청구 건수 그죠? 네. 요것도 요번에 또 2천 건 정도 또 줄었거든요. 네. 이번 주도. 그러니까 나쁘게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하나씩 지나가면서 8월 달 거 그거 괜한 걱정이었네. 그다음에 여기서 지금 엔화가 더 강화로 가지 않으면 강세로 가지 않으면 엔캐리 청산도 뭐 그렇게 크게 걱정할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엔캐리 청산에 대해서는 엔화 자체가 강세로 가니까 더 강세로 갈 거라서
청산이 나와 하는 것과 투자해 놓은 자산이 그 엔캐리로 투자해 놓은 자산이 가격이 떨어지니까 어쩔 수 없이 청산이 나오는 거야라는 이 의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만 조금만 살펴보면, 그리고 이제 뭐 우리 유창현 대표님 뭐 얘기 잘해 주셨었는데 이스라엘 전쟁 뭐 별거 없을 거야. 현재 같으면 그냥 표면적인 치고받기 하고 일단은 또 조용하잖아요. 물론 지금도 이스라엘이 자꾸 이리 와 날 건드려라, 날 한 대 쳐라 계속 그러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란 쪽에서 그렇게 반응을 안 하면, 왜냐하면 시간 지나면 이란이 유리해지기 때문에, 물론 이게 짧은 1년 2년이 아니라 네네. 20년 30년 시간이 걸리는 문제지만 이스라엘의 국력이 계속 약해질 거다. 로마 제국처럼 인구 감소 때문에. 아무튼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로 지금 급하다. 근데 트럼프가 대통령이 안 될 것 같으면 이스라엘이 좀 더 명확하게 좀 더 얄밉게 짓궂게 굴지 않을까. 근데 뭐 아직까지는 그건 네네. 그래 봐야 일단 아는 거니까 아직은 크게 대응할 거 없어서 8월 우려는 9월에는 오히려 그러니까 좀 다른 분위기일 수도 있다. 일정적인 이벤트만 우리가 한 번씩 확인만 하면 되지. 네. 훨씬 쉬울 것 같아요. 수익 그래요? 내기도 좋고. 유창희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사실은 이제 8월 한 달이 네.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예상치 못했던 악재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엔케리트의 청산도 지난 4월 달인가요? 3월 달에 일본이 금리 인상했을 때 가능성이 있다 했는데 그때 별 사고가 안 났었어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이번에 오히려 엔화가 막 160엔 돌파하려고 할 때 이게 오히려 위험하다 하다가 해서 일본이 금리 인상을, 왜냐면 이 엔화 약세를 막기 위해서는 금리 인상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막상 금리 인상했더니만 갑자기 엔화가 초강세를 띠면서 엔케리 청산 나왔네 안 나왔네 막 하는 부분들이 시장을 흔들었었고, 또 지나고 나니까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지난번 FOMC 끝나자마자 미국 경기 침체 옵니다 하면서 막 빨리 긴급 회의 해가지고 금리 내려라 막 이 난리 연병을 하더니만 뭐 지금 갑자기 또 그 이번 주 들어서 경제 지표 보니까 야 왜 금리 인하해야 돼? 미국 GDP 성장이 3%인데 그쵸. 왜 금리 인하해야 돼? 막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약간 내가 제정신이 아닌 건지 시장이 제정신이 아닌 건지 막 지가 어제 했던 얘기도 오늘 반복되고 막 이런 그러니까 이게 예상하기가 힘든 부분들이 좀 있었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이 급락이 나왔다가 V자 반등을 줬는데 워낙에 많이 빠졌다 반등 준 거다 보니까 모멘텀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8월 둘째 주부터 보면은 진짜 잡테마는 진짜 이 정도로 나오나?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 8월부터 10월까지 조정이 나왔어요. 2달 동안. 네. 근데 그때도 테마가 있긴 했는데 그때는 워낙에 초전도 뭐 이런 테마가 쭉 끌고 와가지고 약간 잡테마는 그렇게 힘을 못 내는데 이번 8월 달은 힘들었던 게 그거 같아요. 잡테마가 코로나 테마주 한번 움직이고, 맞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대한고래 한번 테마주 움직이고, 그 다음에 뭐 여기서 한번 찍었는데 뭐지 그 원숭이 도창 같은 거 엠폭스 뭐 관련돼서 테마 한번 움직여주고, 또 양자 컴퓨팅 테마 한번 움직여주고, 또 이번 주는 딥페이크, 맞아요. 뭐 이런 보안 이런 것들이 움직이니까 이게 뭐 이 테마가 보통은 예전 같으면 보통 한 2주 정도 코로나처럼 코로나 테마주처럼 2주 정도 일주일 반 정도는 갔는데 지금은 한 이틀 하고 다른 데로 나오고 이틀 하고 다른 데로 나오니까 야 이게 얘네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이 드는 또 이 흐름이었는데 확실하게 이 차트 요 한번 자료 한번 보여주시면 아까 제가 작년 8월부터 10월 달까지 한 2달 정도 조정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때 신용융자가 한 20조에서 16조 5천원까지 떨어졌어요. 특히 9월 달 보시면 요 검정색 선인데 20조에서 16조 5천원 딱 한 달 만에 쭉 빠졌죠. 한 달 만에. 지금도 비슷하죠. 지금도 보시면 20조에서 7월 중순부터 8월 초까지 딱 한 달도 안 걸려서 한 15일, 20거래일 만에 20조부터 16조 원대까지 한 3조가 쭉 줄었어요. 근데 이 신용융자 줄어든 건 어떻게 보면은 반대 매매죠. 그렇죠. 강제 청산. 난 팔기 싫은데 돈 내놔. 증권사가 돈 없으면 이 판에서 빠져. 이런 것처럼. 그래서
이렇게 강제 청산 당하고 나서 났기 때문에 약간의 이제 악성 매물에 좀 일정 부분 해소된 게 있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뭐예요? 2차 전지. 네. 2차 전지가 이 조정이 나오면서 싹 한번 휩쓸려 나가셨고 이번에는 반도체. 반도체가 이번 조정에서 훅 휩쓸려 나가셨죠. 네네. 그래서 이제는 좀 새로운 주도주가 그러니까 남은 4개월, 네. 이제 올해 남은 게 4개월이잖아요. 이제 9월부터 시작하면 네. 4개월 동안 혹은 내년 1분기까지 시장은 잘 시장은 좀 더 봐야 되겠지만 좀 새로운 주도주 혹은 새로운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섹터 쪽에서 상당히 힘있게 움직일 수도 있다. 그것을 이제부터는 우리가 포착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니까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약간 바이오가 약간 그런 우리가 계속 그동안 얘기했지만 네. 벌써 약간 좀 바이오가 그런 힌트 주시는 건가요?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 네. 나머지는 좀 눈여겨보고 있는 약간 의심스러운 애들이 몇몇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9월달에 좀 이렇게 담아놓으면 네. 10월, 11월에 좀 결과가 좋지 않을까. 그래요? 그 얘기는 좀 자세하게 이따가 좀 해보고요. 그러면 9월에 좀 전반적인 흐름을 좀 다시 한번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는 조금 다르게 나갈 것 같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래도 미국 증시 지금 엔비디아 때문에 또 흔들리기 시작했고 국내 증시도 아무래도 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다시 조금 지지부진해졌다가 오늘 다시 조금 올라오긴 했거든요. 네. 9월달 들어서는 또 반도체주 조금 봐도 되는지 아니면 정말 이렇게 흔들리는 장세가 계속 될 건지. 근데 이제 일단 엔비디아가 어쨌든 핵심인데 네. 예, 엔비디아가 일단 목요일 밤 기준에서는 한 6%대 정도 하락을 했고 뭐 일단은 여기에서 8월에 어떻게 마무리 짓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오늘 중요한가요? 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제 20선까지 딱 와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 네. 그래서 여기서 이걸 이제 20선을 지켜내고 다시 올라간다고 하면 밴딩이 지난번 저점을 깨지 않는 상태에서 밴드를 만들 것 같아요. 횡보를 하긴 하더라도 네. 그래도 여기 지금 며칠간을 쉬었다 갔던 이 구간을 다시 한번 돌파만 나오면 그래도 한 이 정도에서 여기 이렇게 왔다 갔다 해줄 수 있는 네. 혹은 이제 140불 정도가 고점이니까 그 140불 넘어가지는 못할지언정 요 왔다 갔다 정도를 좀 하는 사이 그러면 이제 그 사이에 우리나라의 이제 SK하이닉스, 삼성전자도 사실은 박스를 좀 만들 것 같기는 합니다. 예, 9월 달 정도는 박스를 좀 만들 것 같고 그래서 박스 하단이 이 정도야라고 네. 한다면 네. 거기에서 매수해보고 그 다음에 또 올라가면서 좀 팔아주고 왜냐면 쭉쭉쭉 올라가려면 얘가 주도주로서 확실하게 지금 자리를 잡았다라고 할 만한 확신이 있는 그런 모습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하이닉스 뭐 이런 부분들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하이닉스가 먼저 빠지기 시작했었어요. 사실은 10월 고점부터. 네, 그랬던 거지 한 번 더 밀었던 거고 네. 물론 하이닉스만 밀린 게 아니에요. 사실 맞아요. 반대 매매가 반도체가 유난히 좀 더 워낙에 크기 때문에 사이즈가 삼성전자 1등 그 다음에 하이닉스 2등이니까 얘네들이 반대 매매 규모가 좀 컸던 거지 시장 전체로 반대 매매 나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래도 힘이 있으니 요렇게까지 반등이 20만 원 넘어서서 갔던 거고 제가 우리 수요일 우리가 밤 8시 라이브를 좀 했었죠. 진행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어제도 긴급하게 한번 좀 얘기를 드렸는데 네. 하이닉스 저는 17만 원은 물려도 죽지 않는 자리일 거다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드렸죠. 그래서 17만 원이 깨져 있는데 이미 가격은 17만 원 아래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17만 5천 원 이상까지도 올라가 보는 그러니까 그 이하에서 단가를 갖고 있게 된다면 물린다 하더라도 17만 원 정도 이상을 주어서 내가 최소한 매도할 수 있는 기회는 줄 맞아요. 것이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지금도 그래서 다만 다시 20만 원을 바로 이렇게 생각하기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그래도 약하면 18만 5천에서 19만 원 사이 정도까지 요 밴드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좀 생각되고 네. 밑으로는 뭐 16만 원까지 열어는 놓을래요. 열어는 놓는데 겁먹을 필요 없지 않을까. 내려가면 오히려 비중을 조금은 실어봤다가 또 올라오면 판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반도체는 어차피 삼성전자도 그런 입장에서는 마찬가지로 좀 대응하면 되지 않을까. 근데 사실 이게, 악재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당장 악재는 없죠. 네. 당장 악재는 없는데 약간 뭐라 그럴까 항상 이제 실적 피크 우려 그러니까 지금 실적. 엔비디아가 빠진 것도 네.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빠진 건데 예를 들어서 지난 분기 때 순이익률이 78%였어. 근데 이번에 73%였어. 3% 줄어들었다고. 야 이거 이익률 좀 꺾이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들. 그리고 2분기보다 약간 매출 성장이 조금 줄었어 하는 것들. 어떻게 보면은 좀 말도 안 돼. 그 우리 저기 유창희 대표 아들이 되게 네. 똑똑해요. 공부를 진짜요? 되게 잘하는데 오. 마치 이제 약간 이제 그런 거죠. 애가 시험을 받아갖고 네. 왔는데 네. 받아쓰기를 일단 80점을 받아왔어. 네. 와, 생각보다 잘했네. 다음번엔 85점 맞을 수 있겠지. 네. 했는데 다음 시험에서 90점 맞아버렸어. 응. 오, 잘하는데. 뭐였지? 야, 다음엔 90점 이상 맞아와야지. 아. 95점 맞을 수 있겠지. 근데 진짜 이제 속으로 더 100점 맞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그랬는데 96점이 나온 거야. 그래도 잘했는데. 그러니까 95점 네. 맞을 수 있지 네. 했는데 96점 맞았는데 100점 못 맞았다고 지금. 이런 그러니까. 부모의 마음 입장에서는 좀 이해가 가시나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성적 위주로 아이를 키우지 않습니다. 이렇게. 한 예시가 그렇다. 좋아요, 예시가. 좋아요. 근데 아무튼 네. 그래가지고 좀 그런 부분들이 네. 좀 있었고 근데 그런 제가 마음인 것 우리가 그때 그 전날에 방송했었잖아요. 근데 만약에 엔비디아가 빠지더라도 실망하지 말아라. 실적 맞아요.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 이것이 좀 반영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갈 가능성이 높지만 실적에 대해서 약간 어거지스럽게 내릴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게 뭐 100달러, 90달러, 80달러 빠질 건 아니니까 박스 흐름을 보여주는 과정일 수도 있으니까 거기 실망하지 말라라고 말씀드렸는데 다행스럽게 엔비디아는 어저께 그대로 빠지긴 했지만 네. 나머지 종목군들 또 미국도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 반등을 줬어요. 네. 우리나라도 오늘 반등을 줬고 그래서 일단 조금 더 지켜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미리 좀 엔비디아 외의 종목들은 미리 지레 겁을 네, 먹고 많이. 좀 오버해서 더 빠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의 뭐 슈퍼컴퓨터 그렇죠. 같은 그런 것들도 뭐 플러스 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그래 너 원인 제공이니까 예상하는 대로 그냥 그대로 정도 빠졌지 또 과하게 더 빠지거나 그러지 않았고 장 초반은 또 은근히 버텼어요. 또 네. 결국에는 초반에는 밀렸지만 마이너스 1.5%까지 반등 줬었어요. 줬었다가 막판에 이제 한 2시간 남겨놓고 쭉 내려온 건데 근데 일단은 근데 반도체는 이게 계속 또 이제 뭐라 그럴까 계속 틀린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엔비디아 이제 실적 지났잖아요. 네. 그러면 또 이제 뭘 봐야 되느냐 네. 이런 게 물어볼 수 있어서 네. 미리 캐치해서 말씀드린다라면 이제 진짜 봐야 될 건 딱 하나인 것 같아요. 뭐예요? 뭐냐? 마이크론 실적. 마이크론 실적. 네, 마이크론이 이제 삼성전자보다 한 2주 앞서서 발표를 하거든요, 실적을. 근데 삼성전자는 10월 첫째 주에 잠정 예비 실적을 발표하는데 네. 마이크론은 아마 9월 셋째 주나 넷째 주쯤 실적 발표할 거예요. 네, 날짜는 9월 진짜 아직은 중요하네요. 날짜를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그러면 결국엔 지금 반도체가 네. 마이크론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고점 대비 한 40% 밀려 있어요. 30% 정도 밀려 있어요. 네. 하이닉스 차트 보시면 고점 대비 30% 밀려 있고 네.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고점 대비해서 거의 한 40% 정도 밀려 있을 거예요. 마이크론 차트 한번 볼게요. 마이크론 엔비디아는 그 자리고 마이크론이 그러네요. 고점 대비 39%. 오. 그러니까 근데 얘네들이 실적이 안 좋아서 밀린 게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마이크론이 우리 실적 좋아요 이렇게 표시해 주면 그때 가서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야 네가 그 정도면 난 더 나오겠지. 그렇잖아요. 얘가 3인데 그쵸, 3등 그쵸. 업체인데 우리 실적 이만큼 나왔어요 자랑하면 야 그러면은 너보다 삼성전자가 한 2조 더 나오겠네. 너보다 하이닉스가 한 1조 5천원 더 나오겠네. 하면서 그러면 뭐야 지금 주가 너무 싸잖아 하면서 더 폭풍 매수가 들어올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의외로 제가 이 얘기를 한 3주 전인가 2주 전에 그 얘기 했었던 게 뭐냐 하면은 첫 번째가 약간 스케줄 매매를 하신다라면 엔비디아에 맞춰가지고 반도체를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네, 네. 그 다음에는 현대차가 인베스터 데이가 월말에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자동차를 모아가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렸는데 자동차 만약에 이번 주 초에 사셨으면 수익 나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런 스케줄에 의해서 반도체를 난 사보겠다 하신다라면
마이크론 실적 발표하기 전에 전에. 매수 조금 모아 가시면 어허. 좋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약간 엔비디아처럼 더 잘 나올 줄 알았는데. 근데 이미 마이크론 마이너스 40%라니까요. 아, 그래서 주가가 그러니까 아무래도- 엔비디아는 이미 사실은 이번에 엔비디아가 네. 차트 보여줄 수 있나요? 엔비디아만 8월 초 저점을 찍고 반등을 줬어요. 네. 그리고 나서 횡보하고 있었던 거야. 아. 그러니까 여기서 실적이 좋게 나왔는데 이거를 기폭제 삼아서 140달러, 150달러로 가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웠었다는 거죠. 네. 근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마이너스 40%예요. 40%니까 실적이 좋게 나와줘야지 가는 거지. 실적 안 좋게 나오면 작살나는 거죠. 지금 저 차트 모양이 네. 물론 이제 삼성전자는 저렇게까지는 아니지만 네.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이제 형태는 네. 형태는 거의 비슷한 형태라서 하이닉스는 차트가 똑같아요. 아마도 여기. 아마도 그러니까 저기 위에서부터 미리 밀려져 있는 부분인데 엔비디아는 거의 그만큼을 올라갔다가 이번에 좀 내려온 거잖아요. 네, 네. 이제 그런 차이가 있어서 아무래도 지금 엔비디아도 매도가 쭉 나와서 거기에서의 그 자금이 빠져나오고 이번에 어제나 이렇게 보면은 외국인들의 매도 자금이 우리나라도 반도체 쪽에 한 80%가 집중되어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매도를 하고 있다. 오늘은 좀 많이 줄어든 형국인데 그래서 9월 달이 짠 하고 바뀌면서 수급이라는 게 또 바뀔 수도 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포착이 되게 된다라면 반도체는 시간은 좀 걸릴 수 있어. 그리고 약간의 횡보를 할 것 같아. 백박스를 할 것 같거든요. 네. 다만 삼성전자는 조금 저는 둔해서 좀 하이닉스 쪽을 주로 많이 건드리는 편인데 꽤 이 정도 왔다 갔다 한 진폭 먹는 것도 괜찮아요. 재밌거든요. 그리고 하이닉스니까 판타지로. 이제 자금 네. 좀 되시는 분들은 네. 비중으로서 이제 그러니까 수익률보다는 수익금이 큰. 그러니까 내가 중소형주 테마주를 들어가서 1,000만 원어치 들어가 가지고 20% 수익 먹으면 200만 원인데 하이닉스를 내가 한 1억 들어가 가지고 그렇죠? 그렇게 이제 그런 식의 계산이 필요한 거죠. 종목이 그런 식으로 완전히 다르니까. 그렇게 생각했을 때는 잘 생각해야 돼요. 어떤 개별주에 20% 수익 먹는 게 쉬울까? 아니면 대형주 5% 수익 먹는 게 쉬울까? 확률적으로는 작은 수익률을 먹을 확률이 훨씬 높잖아요. 훨씬 안전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좀 많이 드리긴 하는데 그래서 요 밴드만 일단 확인을 하면 네. 한 번 정도는 되게 쉽게 9월 달은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될 거고 또 뭐 그 외에도 이제 뭐 테마주 장세가 될 건지 아니면 9월이 짠 하면서 어쨌든 지금 주도주가 도대체 뭐지? 그러니까. 반도체가 지금 네. 다시 설 수 있나? 네, 네. 반도체 빠진 사이 2차 전지가 올라왔으니까 2차 전지가 주도주가 될까? 할 때는 약간 의심스러워요. 둘 다 의심스러워. 근데 아니면 오히려 뭐 제약, 바이오, 그죠? 네. 그 흐름들이 꽤 좋은 모습들을 네. 보여주고 있으니 걔네가 계속 유지를 하는가? 걔네 좀 더 유지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볼 필요가 있다. 실적이 계속 뒷받침이 되는 쪽들로 가야 된다. 그러면 상반기에 네. 화장품, 맞아요. 음식료 네. 뭐 이런 거 방산. 좋았는데 그거 다시 안 갈까요? 라고 하면 약간 힘들 수 있어. 라고 그런 좀 생각이 것들은? 들어요. 오. 방사는 좀 다를 수 있고요. 네네. 왜냐하면 걔네들은 실적이 좋아서라는 네. 단서가 어쨌든 환율 효과를 꽤 많이 본 상태인데 그게 툭 떨어지는 상태가 됐기 때문에 하반기에 상반기처럼 어떤 주도를 하기에는 조금은 좀 어려울 수는 있지 않을까. 예, 저는 그렇죠. 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환율 10원이 변동을 하면 연간 영업이익이 3천억이 왔다 갔다 해요. 현대차가 환율 10원이 왔다 갔다 하면 연간 영업이익이 2천억이 왔다 갔다 해요. 오. 근데 지금 불과 8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환율이 60원이 떨어졌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8월 달부터 떨어진 거잖아요. 그럼 나머지 한 거의 5개월 정도니까 그러면 그걸 연간으로 따져도 몇 천억이 네네. 영업이익이 줄어들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아무래도 좀 힘들 수 있는데 특히 화장품 같은 경우 보시면 그 음식료도 마찬가지예요. 화장품 주가가 잘 간 게 중국 수출 잘 돼서 잘 간 게 아니잖아요. 아니죠. 미국. 우리 미국 엄청 판매 잘 되고 있어요. 아마존에서 판매 잘 되고 하면서 갔다 온 애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환율 효과가 떨어지게 되면 똑같은 양을 팔아도 영업이익은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맞아요. 그리고 음식료가 사실은 워낙 강세의 수혜주예요. 전통적으로. 왜냐면
다 수입해오잖아요. 곡물 수입해오지, 설탕 수입해오지. 그러면서 이제 만들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먹는 거잖아. 근데 이게 수출주로 분류됐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라면 수출하죠 하는데 수출했는데 환율이 떨어지니까. 그리고 이제 다른 제조사들 예를 들어서 반도체, 자동차 이런 데는 글로벌 해외 공장이 많이 있어요. 현대차 같은 경우도 해외 공장 되게 많이 있어요. 네. 그렇죠. 삼성전자는 이제 우리나라, 미국, 중국밖에 없긴 하지만 근데 해외에서 공장에서 만들어서 수출하면은 환율 효과가 덜 받게 되는데 음식료, 화장품은 다 우리나라에서 공장에서 생산해서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워낙 강세의 피해를 조금 더 받을 수 있겠죠. 네, 이렇게 반도체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박스권 안에서 조금 머물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도 해주셨고 상반기에 너무 잘 갔던 테마들 있죠. 실적 잘 나와서 잘 갔던 우리 화장품이나 뭐 어떤 게 있었죠? 화장품이랑 음식료 이런 관련된 테마들도 잘 갔었는데 그래도 하반기는 좀 쉬어갈 수도 있다 이렇게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종목들을 봐야 될까요? 2부에서 알려드릴게요.